네, 경제쇼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돈 이야기 많이 한다고 비웃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너무 속물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 좀 걷겠다고 하면 그건 또 좌파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결국 돈을 어떻게 창출하고 분배하느냐의 문제인데 부를 일궈 나가는 것도 속물적이라고 비웃고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럼 우리가 부러워 마지 않는 선진 자유 민주 복지 국가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월요일의 남자에서 수요일의 남자로 오늘 변신하셨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에 예. 오프닝이 상당히 재밌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죠? 예. 예. 간단한 뭐 의견 있으면 피력해 주셔도. 제가 그 리서치 센터장을 한 16년 하면서 예.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제가 그 중간에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리서치 센터장을 16년이나 하셨어요? 예, 그렇죠. 어휴.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연봉도 결정을 하고 예. 누구를 채용할지 누구를 또 이제 해고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다른 회사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스카우트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에 갈 때에 꼭 물어봅니다. 너 왜 가니? 이렇게 예. 이제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면 결국 돈 때문에 간 거예요?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돈 때문에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요하죠.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사람이 뭔가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비난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뭐 자본주의의 그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돈을 굉장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과가 안 좋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예. 그러면 계약직의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이 되는 만큼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는 그걸 비난할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왜 모두 다 가면서 저는 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예. 왠지 돈이 아니고 가치를 추구해야만 예.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만 뭔지 멋져 보이고 예. 여전히 그 산업공상이라는 그 의식이 큰 것 같아요. 한국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그한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교수님이 어디 뭐 강의를 가신다든가 예. 특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갈 때 특강을 의뢰하는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돈에 나한테 관해서 도대체 강의료를 얼마를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당황스러운데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저도 어디 강연을 갈 때 예. 절대 그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 또 언젠가는 메일에 얼마를 드리면 될지 뭐 이렇게 메일에 써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강연은 못 갔어요. 예. 얼마를 달라고 해야지라고 내가 고민하시다가 고민하다가 아유 안 가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렇죠. 돈에 대해서 되게 이중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겪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이중적이다. 그냥 그러지 말고 뭐 솔직하게 얼마를 줄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얼마를 준다. 그러면 뭐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가치는 그거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하면 녹아되는 거고 이런 그렇죠. 것이 정확하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거기에 관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죠. 예, 그렇죠. 안유아 교수도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른 점이
미국과 중국은 똑같이 먼저 돈부터 물어본대요. 예. 계약금, 예. 강연을 가면.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절대 그걸 물어보지 않고. 예,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면 신뢰나 무례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상한 자본주의다. 예. 그렇게 중국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 계좌에 강의료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찍히면 그때에 생각보다도 적으면 툴툴거리고 그렇죠. 다음 수업부터는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또 지식경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예. 코로나19라고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름을 이제 정식 명칭을 코로나19 예. 이렇게 부르기로 했나 봅니다. 예. 이게 영향이 실물 경제는 분명히 클 것 같은데 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별다른 게 지금 없고 오히려 오늘 주식시장도 뭐 올랐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렇죠. 2238? 예. 예. 지금 두 군데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실물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물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되는 쪽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금융시장 쪽은 이미 다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미 아무튼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다른 모양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한번 보면 예. 우선 서로 간에 보는 변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진자가 많게 되면 그만큼 그 감염의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를 많이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미 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이 넘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스 때 많다라고 해봐야 그 이후에 뭐 코로나 그 다른 그 질병 때도 10,000명을 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증가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가 그 확진자의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렇죠. 예. 우리 우리 설 연휴 바로 직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90도 각도로서 올라가 버리는 폭발적으로.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실물 쪽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예. 그거는 사스 때도 그렇고 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적은 예.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이제 질병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 예. 이제 보면서 접근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오늘도 안 나왔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미래에 나타날 모습을 기대해 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질병에 사람이 그 감염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거나 그러질 않은 걸 보니까 조만간 아무튼 진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금융시장은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빨리 예, 판단을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모양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별로 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금융시장은 서구 시장을 보고 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실물은 중국을 보고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워낙 확진자도 많고 막 하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는 확진자만 그랬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경제 변수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 예. 저 정도로 확진자가 많고 그러면 도대체 경제 변수가 얼마나 더 악화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다음서부터는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치를 뚫고 막 올라가면서 그걸 이렇게 그 난리를 내는 형태가 되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그러니까요. 거죠. 환도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최고점이 2260포인트 이 정도였거든요. 2260.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2238이면. 예, 그렇죠. 예. 거의 다 왔다라고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떨어지는 것도 2000포인트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진바닥은 거의 확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 대충 한 250포인트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간 거다. 근데 정고점을 뚫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을 보고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단계를 지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하고 우리 경제가 움직이는 형태가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도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경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간을 두고 뒤로 갈수록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여러 그 부분들을 기대에 의해서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역시 나빠질 수 있는 영향도 선반영은 어느 정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걸려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시원하게 그거를 뚫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기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실물 시장에 관해서 실물 경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코로나19가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문자들이 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시님, 이종우 선생님 어제 알릴레오 나왔는데 잘 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릴레오에서 최경영의 경제쇼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까? 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여기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훌륭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6192님.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지금 클릭수가 30만이 넘었는데, 6192님,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4524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인정 안 하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다 불법해서 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동감합니다. 임준하님, 오늘은 다른 날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한 3주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전망은 이제 과거 경우에 비춰서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대충 한 달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피치가 그 전망을 한 건데요. 1, 4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잘 돼도 4.5%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잘 안 되면 3.2% 정도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을 피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의 중국 경제가 원래 이제 6%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조치를 전체적으로 취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5.7% 정도. 이게 진짜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5.7% 정도 되는 거고요. 진짜 잘 나오는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4분기에 3.2% 이렇게 성장이 되면 올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모든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총 동원돼서 성장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른바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8%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2.8%. 그런데 올해는 2.5% 정도 돼서 그 잠재 성장률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 원래 작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0.3%포인트 정도 더 하락
처박혀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전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가 예.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예. 그만큼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예. 우선 이제 2002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 중국 경제가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였는데 예. 지금이 17% 정도 되니까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대략 보게 되면 한 17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으니까 예.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중국이 얼마나 수요하느냐 하는 네. 것들을 보면 똑같이 2002년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였어요. 전 세계 원자재.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50% 이상이 됩니다. 오유. 그러니까 전 세계 원자재 수요의 50% 정도를 중국이 수요하는 형태가 절반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비중이 커진 데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이 없는데 원자재라는 게 이제 석유, 철광석 뭐 이런 예. 것들인 거죠. 예, 구리 뭐 이러면서 모두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규모 자체가 큰 경제니까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19가 나고 공식적으로 중국이 휴일을 가진 게 며칠 동안이냐면 19일 동안 휴일을 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춘제 전에 이미 춘절 전에 비공식적으로 휴일에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따지면 25일 동안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멈춰 있거나 소비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나 그건 한 이런 달이네. 형태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1분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석 달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25일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생산활동이 굉장히 줄었거나 멈춰져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비중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면 우선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질병이나 이런 요인 때문에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된 형태가 되면 예. 질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이렇게 발휘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그걸 이제 억압 수요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억압 수요가 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정상이 되게 되면 회복되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처럼 이게 확산이 많이 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예. 억압 수요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그렇군요. 되어버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예, 실물 그렇죠. 경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금융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먼저 움직였고 실물은 뒤에 움직이고 이런 그렇죠. 형태인데 예. 이게 어느 시점에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방향이 틀린 형태에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떤 한쪽으로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최종옥 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분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하강 국면은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하강 국면은 어떤 일로 시작이 될까요?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하락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하락.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 예. 그다음서부터는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오르는 형태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도 같은 때에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을 끌고 가는 것도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게 끌고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00년도 처음 시작할 때 나스닥 지수가 40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해서
한 그 4월 초 정도가 되면 5,000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러면 따져보면 한 석 달간에 걸쳐서 나스닥 시장이 25% 상승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25%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새해 첫날 1,050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확 떨어져서 900포인트대로 내려왔다가 나스닥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최고점을 치기 직전까지 계속 900포인트 부근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형태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200 지금 30 뭐 이렇게 됐는데 예. 크게 더 많이 올라가서 뭐 2,400이 되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또 크게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계를 보면 2,300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거기까지 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그냥 머무는 형태가 되죠. 2,300이라고 해봐야 지금 70에서 80포인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폭이 큰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떨어지는 건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언제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시장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장의 하락은 현재의 모든 그 시장의 이 시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개그맨이다 맞죠? 개그맨이다. 그 영어 스펠링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개그맨이다 님이 자로 잰 듯한 중립을 지키는 최경영의 경제쇼.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이론보다 정말 실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라는 게 정말 좌와 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또 좌와 우를 찾을 만큼 그렇게 선진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예, 저는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굉장히 크죠. 특히 예. 중국이 핵심적인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단적으로 한번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GDP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것이 중국에 수출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GDP에서 총 차지하는 비중이 11.8% 대략 12%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수출만 해서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12%. 예, 그렇죠. 뭐 수입까지 합하면 훨씬 더 커지는 형태. 그렇죠. 20%가 넘겠군요. 예. 그냥. 예. 그다음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GDP를 올리는 게 어느 정도냐면 0.3%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관광객이 들어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형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뭐 정신이 없는 형태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상당히 창궐하면서 나오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유럽 사람이나 북미 사람들도 아시아 쪽으로 여행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데 우리는 그걸 막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영향을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할 사람의 수밖에 없죠, 이동이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을 두고 물류의 이동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12%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 대안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고 없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금융정책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예. 이래야 되는데 통화정책. 지금 뭐 그랬다가는 지금 부동산이 워낙 뭐 난리니까 그렇죠.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죠. 예.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정책인데 지금 총선이 한참 있기 때문에 뭐 추경을 편성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렇죠. 통과시킬 수 있는 만무하죠. 예, 예. 그건 없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예산 짜놓은 거를 미리 땡겨 가지고 쓰고 이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대상해서 그 예상해서 미리서부터 상반기에 많은 돈을 쓰는 걸로 그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줄 월급을 상반기에 땡겨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정비용 나가는 게 많으니까.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땡겨서 상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고 예. 특히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결국 우리 경제를 걱정해서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건데 예.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중국 정치인데 중국 정치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사람은 이제 시진핑이라고. 예, 주석이죠. 시진핑이 이번에 만약에 이 코로나19로 어떻게 되기라도 한다면 중국 경제나 정치가 완전히 휘청거릴 텐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우선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지도자가 예.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가 점수를 많이 받고 누가 점수를 제일 잃었을까라고 따져보면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겠다. 예. 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유람선을 거기에 정박시키고 사람들을 계속 확진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제일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라고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의문들을 계속 갖게 되냐면 야 일본이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나쁜 거는 무슨 다른 것도 있지만 일본의 시스템이 뭔가 자꾸 풀려나가는 거가 풀려서 나사가 이렇게 꽉 조여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엇보다 진짜 시민들이 역동적이지 않아서 시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렇죠.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언론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베 수상이 가장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핵심 진원지고 2003년도 사스 때보다는 그래도 뭐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뭐 이랬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확진자를 낸 중국이 그다음으로 점수를 좀 많이 까먹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점수를 제일 많이 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지금까지는 잘 선방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비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홍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선거를 해서 그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당이 또 굉장히 다수당이 돼버렸고요. 그런 상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번 이제 그 코로나19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거나 이러는 것보단 조금 아마 어려운 국면 정도를 이렇게 맞는 정도일 텐데. 그래도 일당 공산당 독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1950년대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약진 운동을 이제 마오 주석이 그 주창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죠. 1,00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보면 그 마오쩌둥이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이선 후퇴를 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그 정도의 그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이 죽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질병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치적인 어려움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2차 무역 협상이 도대체 이제 언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난항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래 1차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였고 2차는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 누가 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중국 내에서도 뭐 2차 무역 협상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적인 어려움을 조금 그 가속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예. 중국의 전체적인 체제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라고 아닐 보이고요. 것이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서구 언론의 시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예. 내용은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이나 예.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과 예. 관련해서 예. 그리고 시진핑 방안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 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 본격적으로 제가 드릴 예. 그 말씀의 주제는 한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거가 주제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예, 정말 그렇죠. 정점을 찍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뭐 연초에서부터 그 한류의 다시 확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 한국을 방한하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시점을 그 기점으로 해서 한한령이 해제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드디어 이제 문화의 부흥 이런 게 예.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조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너무 흥분해 있었는데 이제는 한 2,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좋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정말 우리가 한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될까? 예. 소프트웨어 산업 쪽이 이게 창의적인 산업 쪽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한국에서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몇 년간의 한류를 일단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숫자상으로 피크는 2016년도였습니다. 예. 이때가 그 문화하고 여가 서비스 이런 것들의 수출액이 얼마냐면 11억 3천만 달러 정도였고요. 예. 2017년 되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7억 7천만 달러로서 줄어들거든요. 요 계기가 되는 건 앞에서 사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사드였죠. 예. 그래서 사드 배치. 예, 사드 배치하면서 그 전에 그 한류의 가장 큰 시장은 역시 중국 시장이었는데 예. 중국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리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이제 최근에 한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면 그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류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였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데가 월드 투어를 간다든지 또는 예. 동남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였었는데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양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어 버린 형태가 됐습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아이돌을 많이 또 예, 생산을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이돌 가수하고 드라마가 그 전에 이제 그 주역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돌 가수가 똑같은 형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식상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양적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형태였고 대신에 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향상돼 있는 면도 또 있었죠.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BTS가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카데미상 뭐 이렇게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형태로서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됐었는데 예. 양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보면 옛날에는 그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나간 거죠. BTS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기생충도 그렇고 세계로 나가는 형태가 됐으니까 지역적으로는 넓어졌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적으로 넓어진 거에 탈 수 있는 그 인력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예.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든 이 보편성을 획득했다. 예. 그런 점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BTS랄지 봉준호 감독이랄지 이런 영화나 노래가 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면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다른 것들도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예, 예. 게. 그게 문화산업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일본의 그거는 이제 인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유. 그러니까. 일본유. 예, 그랬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인류라고 얘기하는데 기간이나 그다음에 그 영향력이나 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감안해 보면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인류가 한류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을 셌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건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그 도자기를 그 유럽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그 네. 전까지는 중국에서 중국 도자기를 수출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중국이 뭐 그 저기 아편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도자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유통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주로 도자기를 수출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그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도자기를 포장하고 그다음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뭔가로 이렇게 포장재 부딪히지 같은 않게 거요. 해야 예. 되는 포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포장지를 뭘로 했었냐면 일본의 판화로 했었습니다. 판화로. 예, 예. 근데 도자기를 산 다음에 예. 보니까 뭔가 이게 그림이 있는데 야 이거 참 독특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죠. 아, 일본 판화도 예쁘구나 그게, 이렇게 그 된 거군요. 판화가 뭐냐면 이제 우끼오의 판화라고 하는 건데 예. 판화라고 하는 것이 보면 선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색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1867년도에 파리 그 국제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게 그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영향을 줘서 인상파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150년 예, 그렇죠. 전에 예. 파리 박람회에서 출시됐던 일본 판화가 그 유럽의 미술 화풍 하나를 만들어 간 형태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도쿄가 아직도 관광 천국인 이유가 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지나서 본격적으로 아무튼 최근 들어서의 영향을 보면 1963년도에 일본의 사카모토 큐라고 하는 가수가 예. 빌보드에서 1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어가 아닌 걸로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빌보드 1위 했던 음악의 이름이 뭐냐면 스키야키입니다. 불고기? 예. 그게 이제 원래 이름은 뭐냐면 예. 위를 보고 걷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걸 일본어로 돼 있는 걸 영어로 하게 되면 이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워낙 기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일본 그 음식이 뭐냐면 스키야키예요. 예. 그래서 그냥 스키야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곡 이름이 스키야키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등을 했는데 그게 예. 63년도였고요. 63년도.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빌보드 차트를 기록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게 되면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그 2인조 예. 여자 그 그룹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는 이제 끝이 난 형태가 됐죠. 그리고 사실 일본의 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문화 쪽이 침공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뒤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장악하는 형태 그렇게 됐죠. 그렇군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예.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그걸 굉장히 세계적 자랑거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풍자하는 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는 수상을 4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노래 부른 게 자랑이냐 뭐 이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노래만 간 것도 아니고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1954년도에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미국으로 리메이크 돼가지고 황야의 7인 이런 걸로 리메이크가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일본 인류가 상당히 역할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쇠퇴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쇠퇴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역시 예.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한번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동일한 기술로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죠. 예,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 트렌드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상당히 쇠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일본의 문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음반 시장 이런 것들은 그 미국 시장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가 있으면 일본의 오레콘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로 나가서 그 난리를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돼버렸죠. 일본에게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렇게 그렇죠. 이른바 인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산업화했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가장 그래서 이제 크게 산업화했던 것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원래 뭐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굉장히 그렇죠. 그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1960년대 이럴 때 보면 이제 타이거 마스크, 우주소년 아톰 기억나시죠? 예, 우주소년 그런 것들이 아톰은 나왔는데 예. 그게 미국의 작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참 이 특징적인 게 이렇게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일으킨 주자들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전공투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공동투쟁위원회라고 해서 60년대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엄청난 학생운동을 했던 386 세대예요. 우리로 예. 치면. 그 예. 세대가 이제 그 학생운동이 끝나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애니메이션 업계로 넘어가서 애니메이션을 예술산업으로 굉장히 했죠. 갔구나. 우리나라의 386 세대가 둘로 갈라져서 갔거든요. 하나는 출판 문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영화계 쪽으로 맞습니다. 갔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봉준호 감독 그렇습니다. 걸 예. 비롯해서 우리나라 영화가 99년도서부터 이 성장을 계속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의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것만 좀 안 하면 돼요. 그냥 예. 놔두면 돼요. 정말. 예, 그렇죠. 예술인들은. 예. 그래서 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그 부흥을 했는데 그게 예.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게임이 어차피 애니메이션으로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닌텐도가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세계 게임 시장을 장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류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 개가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영향력이 집중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형태가 예. 되고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K-팝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K-팝의 미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이러는 거는 게임 산업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다른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초를 닦아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문화 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산업화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산업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류를 산업화할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다. 좀 예. 가망성이 있겠다.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그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웹툰 산업이죠. 웹툰. 예, 우리나라도 만화 그리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2014년도에 웹툰 국내 시장의 규모가 2천억 정도였었는데 예.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거의 조 단위 정도로서 커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1차 웹툰에서만 발생하는 그 시장 규모가 그런 거고요.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서 계속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심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었죠. 1200만 관객을 모았는데 그게 웹툰 영화였죠. 그게 웹툰 예. 영화였죠. 그다음에 강철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맞습니다. 웹툰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웹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산업. 화장품. 예, 이죠. 예.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그 2010년대 초중반에 그 중국에서 굉장한 유행을 일으켜서 했죠. 예. 그래서 그 한참 될 때는 그 피부과 의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 하나 만들고 예. 이랬을 정도로 한국의 화장품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였고 예. 여태까지 아무튼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했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상당히 좀 주춤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중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화장품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10년대 초중반 정도의 화장품이 그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약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을 사기에는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의 그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선택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붐을 가지고 오는 화장품의 붐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모레 퍼시픽 뭐 주가 엄청 올랐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후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소득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017년 정도서부터 보면 중국의 고급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그 대중용 화장품 이런 것들보다도 수요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고급 화장품들의 수요 증가율이 2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품 예, 화장품. 그 이후에도 현재 계속해서 연간 10%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중용 그 화장품 이런 것들은 증가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커서 이제는 1등서부터 10등을 한번 따져보면 1등은 이제 뭐 로레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죠. 에스티 로데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이런 거 나오고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 예. 그다음에 한 5등 정도의 우리나라의 아모레 퍼시픽이 나오고 그다음에 7, 8, 9위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개 중국 기업들이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한류에 타고 계속 가려면 이제는 고급의 그 제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장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돈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풍성하고 윤택한 국가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 화장품을 또 쓰는 예. 측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전지현 한 사람이 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붐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예. 이제 다 문화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이든님, 정권 재창출님, 난 누군가님, 이종우 문화평론가님, 참으로 박학하십니다. 이렇게 경제평론가신데,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문화적인 문화산업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준비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도수연님,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게임 산업이 잘 나갔는데 예. 여가부에서 4대 악으로 중독 취급하면서 예. 규제로 쇠퇴한 게 매우 안타깝네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수출액이 K-팝의 11배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번에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를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화 산업의 130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한 번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 매출액이 세계 4위입니다. 1등은 중국이고요. 예. 2등이 그 미국이고 3등이 일본이고요. 4등이 한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육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게임 매출액이 전 세계에서 4위를 하고 있지만 기업별로 봤을 때 10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이게 좀 약한 그 상태이거든요. 중국의 텐센트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가 6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그 세계 기업 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우리가 그 시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기획력도 떨어지고 전략도 별로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를 해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그동안에는 중국 시장을 많이 들어가는 것 쪽으로서 갔었는데 네. 중국 자체의 영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형태가 돼버렸죠. 거기에다가 이 게임 산업이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게임을 하니까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그 압력을 넣어서 네. 여가부나 이런 데서 야 이게 너무 압력이 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또 위축된 부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네.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봐서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이게 우리 보면 게임이 아직까지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4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